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너희의 세계로 온 타프티이다. 3000년 전 나는 이시스 신전의 사제였다. 반복되는 일상 속에 자유라고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 너희에게 나는 이 세상을 비밀을 말해주려고 다시 왔다.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비의적 자기 사용법을 알려주겠다. 나의 착한 아이들아, 너희에게서 빛이 나기 시작했느냐? 아니면 아직도 미끄럽고 혐오스러운 모습을 벗어나지 못했느냐? 얼른 변화하거라. 이전 시간 내용을 간단히 복습하자구나. 본래 너희는 앞을 볼 줄 아는 빛나는 생명체로 만들어졌다. 프레임을 성공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근육이 긴장된다면 의도의 내부 중심이 활성화된 것이다. 차분하고 편안하게 비추기 알고리즘을 하거라. 원리는 현실이 무엇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에 있다. 현실이 너희의 선택을 받아들이도록 내버려 두거라. 그저 프레임을 비추기만 하면 그 프레임은 스스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거라. 너희가 직접 해야 하는 일은 아주 간단하다. 바로 현실을 선택하고 관찰자들이 하는 것처럼 한켠으로 물러나 있는 것이지. 방해하지 말거라. 그리고 걸리적거리지 말거라. 너희의 상식대로라면 노력을 해야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음이 맞겠지. 하지만 틀렸다. 물리적인 힘도 의지력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프레임이 보여주고 있는 현실에서만 작용한다. 원한다면 예전처럼 안간힘을 쓰며 이미 지나간 현실과 어리석게 싸워도 좋다. 다가오는 현실에는 그게 통하지 않겠지만 그에 대해선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내가 반드시 설명해야 하고 너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점은 힘의 반대편에는 메타력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 메타력은 힘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약함이나 무기력함이 아니라 현실의 반대편에 존재하고 있는 힘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겠다. 거울을 한번 보거라. 너희가 바라보는 거울면은 물질이며 만질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거울에 비친 세상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결코 만질 수는 없지. 형상이 있다면 그에 대한 그림자도 있는 법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형상인가? 그렇다면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도 존재한다. 너희를 위해 다시 한 번 더 말해주겠다.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의 거울은 평범한 거울과 같지만 형상과 그림자의 위치가 서로 뒤바뀌어 있다. 그림자는 만질 수 있지만 형상은 만질 수 없지. 그림자는 거울면 앞에 있지만 형상은 거울 안에 있다. 거울면은 물질 세계고 그 건너편에는 꿈의 세계 혹은 영화 필름 보관소가 있다. 너희도 알고 있다시피 물질 세계는 필름을 따라 움직이는 프레임이다. 하지만 필름이 1차적이고 영화는 2차적인 것이기에 실제는 거울 너머 어딘가에 있는 형상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영화 필름 보관소에 무수히 많은 미래의 가능태가 존재하지. 한번 직접 판단해 보거라. 만약 미래가 현실이라는 거울의 반대편에 있다면 바로 이 거울면에만 존재하는 일반적인 힘이 그 미래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겠느냐? 절대로 불가능하겠지. 열심히 힘을 가해 거울을 깨뜨려버리고 결국엔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을까? 그럼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거울을 깨뜨리지 않고 너희가 원하는 미래를 얻기 위해서는 거울의 반대편에서 그 세계의 법칙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는 어떻게 갈까? 너희에게 말해준 적은 없지만 사실 너희는 이미 그곳에 가본 적이 있다. 너희가 잠에서 깨어나 시나리오에서 분리되었을 때 사실은 거울 속으로 빨려 들어갔었다. 현실의 거울 표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물의 표면이나 벽과는 완전히 달라서 그것을 선명하게 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다.
그리고 형상과 그림자 사이를 구분하는 경계를 만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거울의 양쪽에 있는 모든 것은 완전히 똑같은 모습이다. 다만 한쪽 세계는 물질적이며 다른 세계는 비물질적이지. 거울면에는 너희의 물질적 마네킹이 있으며 그 반대편에는 가상적인 마네킹이 있는 것이다. 잠에서 깨어나면 너희의 주인은 거울의 경계를 넘어 가상적 마네킹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다시 말해서 옮겨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주의지만 주의가 곧 너희 자신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가상적 육체와 물질적 육체 모두 하나가 움직이면 다른 하나도 따라 움직인다. 중요한 것은 주의가 어떤 육체에 있는지이다. 만약 주의가 거울면인 실제 프레임 속에 있다면 너희는 완전히 시나리오에 얽매인다. 하지만 거울의 반대편인 형상 프레임 속에 있다면 너희는 자기 자신은 물론 다가오는 현실도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 자기 자신을 통제한다는 것은 주변 상황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자신의 동기와 행동을 자유자재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동시에 프레임 속에서는 너희의 힘과 팔다리를 사용하며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것이지. 그렇지만 현실을 통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 주의와 의도와 메타력을 사용해야 한다. 메타력이 뭔지는 직접 그것을 감지하면서부터 차차 알게 될 것이다. 힘이 무엇인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설명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메타력도 마찬가지다. 메타력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길러내야 한다. 따은 머리는 메타력을 사용하기 위한 도구지. 프레임 비축의 알고리즘은 메타력을 길러내는 연습인 동시에 너희가 필요로 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울 반대편에 있는 세계의 법칙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내가 너희에게 모든 걸 알려주고 이 모든 것들을 통달하게 해주겠다. 아직은 알고리즘을 더 자주 연습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다시 한번 알고리즘을 복습해보자구나. 첫 번째,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고 되뇌며 잠에서 깨어난다. 두 번째, 따은 머리를 활성화시키고 그 느낌을 유지하며 현실을 선택한다. 세 번째, 따은 머리의 느낌을 버린다. 현실을 선택하는 방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배우고 싶지 않은 것이냐? 어떻게 원하지 않을 수 있지? 노예들의 폭동이라도 된다는 말이냐? 만약 그렇다면 제물로 바쳐질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다. 내 앞에서는 조심하거라. 나 타프티는 너희의 스승이다. 이제 폭정을 행할 것이다. 내가 징그러운 달팽이, 개구리, 파충류들을 봐주면서 가만히 있어야겠느냐? 저런. 자, 나의 광대들아, 나의 무의들아, 너희가 어떤 장단에 맞춰 춤추고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도록 하자꾸나. 만질 수 있는 것만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은 거울이지만 일반적인 거울과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다. 거울면에는 그림자가, 거울 속에는 형상이 있다. 거울면에는 실제가 있고 거울 속에는 영화 필름 보관소가 있다. 물질 세계에서는 힘이 작용하지만 거울 속에서는 메타력이 작용한다. 잠에서 깨어남과 동시에 주인은 거울 너머에 있는 가상적 마네킹으로 옮겨간다. 너희도 모르는 새에 어떤 거울 너머로 갔었다는 사실에 아마 조금 놀랐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냐? 어쩌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당황스러웠겠지. 불쌍하게 떨고 있는 나의 아이들아, 걱정하지 말거라. 너희는 이미 매일 밤 잠이 들 때마다 다른 세계를 넘나들고 있다. 주의가 의식의 중심으로 들어가면서 생시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아니지. 너희의 자아는 현실의 거울 너머에 있는 가상적 마네킹으로 들어간다. 꿈과 연결될 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차이가 있다면 생시에서는 거울의 양쪽 면에 똑 닮은 하나의 모습을 가진 물질현실과 가상현실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실제와 거울 반대편이 서로 대칭인 모습을 하지 않고 있다. 물질 세계는 그 자리에 있어도 주인은 다른 세계로 멀리 날아가 버리지. 또 다른 차이점은 꿈속에서는 시나리오에 한층 더
깊이 연결되는데 반해 생시에서 정신을 차릴 때면 시나리오에서 분리된다는 사실이다. 너희가 자기 자신을 자각하지 못하면 시나리오가 너희의 따은 머리의 끝을 붙잡고 이리저리 끌고 다닌다고 내가 말해준 것을 기억하느냐? 그렇다면 갈고리가 너희의 소나귀에 있고 너희 자신은 거울 저편의 가상적 마네킹 속에 들어있다면 이쪽의 물질적 마네킹은 누가 또는 무엇이 조종할까? 답은 너희 자신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 다가오는 현실까지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너희에게도 생기고 있다. 그건 바로 너희가 형상이 있는 바로 거울의 저편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것의 형상이기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알겠느냐? 물질적 마네킹과 실제는 엄밀히 따지며 거울에 비친 그림자라기보다는 형상이 구현된 것이라고 해야 정확할 것이다. 이미 일어난 현실이 구현되면 구현된 프레임을 거울면을 통해 어떻게든 고칠 수 있다. 그러나 다가오는 현실은 아직은 형상뿐이다. 형상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형상을 담은 프레임, 즉 그 형상이 있는 거울의 반대편에서만 가능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거울 반대편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전체적인 그림을 분명하게 이해하겠지. 고치는 것은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할 수 있지만 통제는 건너편에서 가능하다. 이제 너희는 메타력의 개념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희미하게나마 이해의 반짝임이 일기를 바란다. 어리석은 아이들아. 알겠다. 불평하지 말고 울지 말거라. 나의 영민한 아이들아. 실제와 거울에 비친 모습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느냐? 이곳, 실제에서는 모든 것이 물질적이고 거울 반대편에서는 가상적이라는 사실이다. 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거라. 비물질적인 사물이나 공간에는 힘을 가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으냐? 그러니 여기에서는 힘이 작용하지만 거울 반대편에서는 메타력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쪽은 연극이며 저쪽은 흉내낸 연극이지. 이것이 무슨 뜻이겠느냐? 뭔가를 흉내낸다는 것은 설정된 규칙을 어길 권리가 너희에게는 없다는 뜻이다. 그 규칙은 너희가 연극에 참여하여 시나리오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이지. 그 어떤 등장인물도 영화 필름으로부터 뛰쳐나가거나 그의 마음대로 돌발 행동을 하도록 허용되지 않는다. 시나리오는 누군가가 주관적인 의지를 가지고 어찌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누구도 도망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다. 너희는 영화 속의 등장인물처럼 객관적 현실에 존재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났다. 부정해도 좋고 불평해도 좋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 없으니 운명을 거스르려고 발버둥쳐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필름에 기록된 일은 어차피 전부 일어날 테니 말이다. 연극으로부터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다. 하지만 흉내내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현실을 속이는 것이다. 너희가 의식의 중심으로 들어가 순식간에 거울의 반대편으로 갔다고 상상해보거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예전과 다름없을 것이다. 너희가 거울 너머 어딘가에서 사건을 보고 있다는 것이 전혀 믿기지 않을 테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도 말이다. 하지만 이제 너희는 그곳에 존재하면서 현실을 선택하는, 즉 영화 필름을 선택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다. 너희가 존재하는 그 필름을 바꾸지 않고 그 안의 연극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으면서도 너희가 필요로 하는 필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알겠느냐? 너희는 여전히 시나리오에 쓰인 역할을 연기하고 있으며 일상에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등장인물들과 다르게 너희는 의식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큰 뭔가를 얻는 것이지. 필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건의 한켠으로 슬쩍 비켜나 그 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존재가 되었지. 또 규칙을 전부 지켰으며 아무도 너희가 한 행동을 눈치채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전부 너희의 뜻대로 바뀐 것이다. 흉내 내기 게임은 그런 것이다. 너희는 살아난 등장인물임에도
생명이 없는 채하며 영화 속을 거닐게 되었으며 너희의 의지대로 필름을 바꿀 수 있다. 그 무엇도 또는 그 누구도 너희를 의심하지 못할 것이다. 시나리오도 등장인물도. 하지만 시나리오에서 완전히 도망친다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저 현실을 선택하면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시작할 뿐이지. 새로운 시나리오 역시 너희의 것이 아니며 너희는 새 시나리오의 영향력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대신 그 시나리오는 너희를 원하는 결과로 안내해 줄 것이다. 그렇다면 다른 등장인물들에게서 숨어 있어야 하는 것일까? 물론 튀고 싶겠지만 뽐내지 않을 것을 추천한다. 중세시대에 그런 행동을 하는 자들은 화형이라는 결말을 맞아야 했다. 현대에는 정신병원으로 쳐넣어버리곤 하지. 나도 너희에게 살금살금 다가갔으니 너희도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지 말고 너희의 현존을 나타내지 않으며 나의 말을 듣거라. 나는 너희를 너무 사랑해서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 말이다. 영화 속에 현존하는 것. 이것이 무엇일까? 가장 먼저 너희의 의식이 현존하는 것이다. 즉, 자아가 현존하는 것이다. 바뀌지 않은 장면 속에서 의식을 가지고 살아있는 자기 자신 안에 현존하는 것이지. 장면이 계속해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등장인물들의 행동이 이미 정해져 있듯 장면 속에서 일어날 일도 이미 정해져 있다. 너희의 현존은 잠들어 있는 자들 사이에서 혼자만 각성해 있는 너희를 돋보이게 할 것이다. 너희는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며 주변의 사건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겠지. 장면 속에서 너희의 태도도 마찬가지로 시나리오에 이미 쓰여 있다. 하지만 현존함으로 인해 너희는 필름을 교체하여 다른 필름으로 건너뛸 기회를 부여받았다. 너희의 현존은 잠들어 있는 자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각성한 너희를 돋보이게 한다. 자신만의 독특함을 자각하고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명확하게 판단하게 되겠지. 그 장면 속에서의 행동도 시나리오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다. 하지만 현존의 상태에 있다는 것은 곧 필름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한 필름에서 다른 필름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현존의 상태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생명과 활기를 되찾아 너희가 형상의 프레임과 구현된 프레임 중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주의가 의식의 중심에 있는지, 내부 스크린이나 외부 스크린 중 하나에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너희는 본질적으로 이중적인 존재라서 거울 바깥에도 안에도 동시에 있을 수 있다. 너희는 이쪽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쪽에도 있을 수 있다. 아주 모순적이지. 그게 아니라면 너희는 부재하는 상태가 된다. 즉 무의식의 상태에 있으면서 완전히 시나리오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생시에서 정신을 차리게 되면 너희의 주인은 거울의 경계를 넘어 가상적 마네킹 속으로 들어간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느냐? 침대에 누워 잠이 들어 꿈을 꿀 때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저 본질만 다를 뿐이지. 꿈에서는 가상 현실만 움직일 수 있다. 그 상태에서는 물질 현실에 어떤 영향을 가할 수 없다. 아니, 가능하긴 하지만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겠구나. 그건 너희 같은 달팽이들은 절대로 못할 일이니. 생시에서의 현존의 상태에서 너희는 곧 실제가 될 다가오는 미래를 선택하는 능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너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발생하는 일련의 사건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표인 다가오는 프레임만을 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현실을 선택하는 것은 시나리오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의 필름을 선택하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너희의 영향력 안에 있지 않다. 너희가 목표에 접근하기 위해 시나리오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 권리도 너희에게는 없다. 너희는 그저 영사기로서 작동할 뿐이다. 너희의 영사기에 목표 프레임이 비치면 사건의 경과는 자동으로 그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것이다. 영화 필름을 고르면 새로운 시나리오를 시작하게 되지만 그 시나리오는 너희의 소유가 아니며
그 안의 내용도 너희 모르게 쓰인 것이다. 너희가 가질 수 있는 건 오직 목표 프레임뿐이다. 목표 프레임이 선택되면 필름은 자연스레 그것이 있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 필요 없다. 그저 계속해서 프레임을 비추거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지금 필름에서 다른 필름으로 건너가게 되어 결과적으로는 최종 목적지에 다다를 것이다. 필름은 영원의 아카이브에서 서로 나란하게 위치해 있다. 그리고 각각의 시나리오는 바로 옆에 있는 필름들과 미세한 차이를 두고 있지. 현실을 선택하면서 너희는 한 필름에서 다른 필름으로 자리를 이동하게 된다. 처음에는 너희가 선택한 결과에 지금보다 약간 더 가까운 필름에 있지만 완전하게 그 결과로 이르는 필름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옮겨가며 점점 더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것이다. 이 모든 프로세스는 너희가 세워둔 목표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빠르게 또는 느리게 실현될 것이며 너희조차도 눈치채지 못할 것이다. 단순한 목표에는 거의 바로 도달하게 되겠지만 갈 길이 먼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지. 너희의 과제는 미래 프레임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시나리오는 너희의 생각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시나리오를 선택하거나 거스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희를 덫으로 올가맬 것이다. 사건의 경과에 영향을 미치려고 노력한다면 너희는 현재 프레임의 현실에 꽉 잡혀 옴짝달싹 못할 것이다. 그건 의미 없는 일이지. 더 세게 잡힐수록 너희의 꼬리, 즉 다음 머리가 잡혀 빠져나오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등장인물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것도 무의미하다. 그건 심지어 천하디천한 짓이다. 결국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지. 등장인물 역시 각자의 시나리오대로 행동한다.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해도 덫에 빠질 것이다. 절대 그러지 말 거라. 그들은 너희에게 달려들어 스스로 알아서 너희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그에 대해서는 나중에 알려주도록 하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너희가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것은 사건이나 사람이 아닌 궁극적인 목표이다. 즉, 너희에게 다가오고 있는 프레임이지. 그런데도 너희는 습관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모든 것을 너희 마음대로 하겠다고 늘 고집을 부린다. 내가 그런 습관을 없애주겠다. 그런데도 이렇게 완강하고 미련하게 굴다니 과학자가 짐승들에게 하듯 너희를 실험실의 표본으로 만들어주겠다. 해로운 곤충을 수집하듯 켄트지에 놓고 못으로 박아놓거나 포르말린을 가득 채운 병 속에 다른 여러 생명체들과 함께 쳐넣어버릴 것이다. 그러니 얌전하게 굴거라. 잊지 말거라. 나 타프티는 너희의 스승이다. 나를 찬양하고 우러러보거라. 내 뜻을 거스르지 말거라.